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어학원 강남역 캠퍼스에서 토익 리스닝을 담당하고 있는 신영화입니다. 자, 오늘 8월 21일 토익 시험 총평을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해커스 토익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오늘 토익 시험과 관련된 그런 정보들과 그리고 유익한 자료들을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방문해서 한번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Part 1 그리고 Part 3의 총평을 시작을 해 볼 건데요. 최근 들어서 지금 LC가 RC에 비해서 어렵게 나오고 있는 그런 경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험도 LC가 조금 더 어렵게 출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Part 1부터 시작을 해 볼 건데요. Part 1의 난이도는 오늘 중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특징은 사람이 등장하는 사진이 4장, 그리고 사람이 없는 사물이나 풍경이 찍힌 사진이 2장이 등장을 했고, 그리고 두드러지는 동작과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 정답으로 등장을 하긴 했습니다만 파트 1부터 말 빠르기가 굉장히 빠른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Part 1의 넘버 1부터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난이도를 중 그리고 상을 한번 더 붙여서 중상으로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표현들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하는지 오늘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고 가셔야 할 표현들을 짚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 우리가 동작을 묘사할 때, 사람의 동작을 묘사할 때 주어를 사람으로 제시해서 동작을 묘사할 수도 있지만 사물을 주어로 해서 비빙 PP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죠. 예를 들어 볼게요. A man is putting bicycles on a rack. 이라고 한다면, 자, 남자가 자전거를 거치대에 놓고 있다라는 올려놓는 동작을 묘사하는 것인데, 이때 목적어 자리에 위치해 있는 이 bicycles를 주어로 옮기게 되면, 자, 시제가 진행형이면서 동시에 수동태 BPP로 바뀌어야만 하겠죠. 그럼 수동태로 바뀌면서 bicycles are being put on a rack. 이렇게 우리가 현재 진행 수동태를 사용을 해서 동작을 또 묘사할 수 있음을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해석해 보면 자전거가 거치대에 놓여지고 있다가 되죠. 주어 자리에 사물이 위치해 있기는 하지만 이 사물에 가해지고 있는 사람의 동작을 여전히 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비빙 PP라는 것. 근데 이 비빙 PP는 파트 1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사물이 주어지만 동작을 묘사한다. 사물에 가해지는 사람의 동작을 묘사한다. 기억해 두시고 우리가 들을 때 이 비빙 PP는 강세가 빙에 떨어진다는 것을 알아두셔야만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여러분? 자, 그리고 넘어가서요. 우리가 이제 어떤 표현들을 좀 기억을 해야 하는지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뭔가가 매달려 있는 상태에는 사실 굉장히 흔하게 우리가 Part 1의 사진을 통해 볼 수 있는 상태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A light fixture hangs from the ceiling 이라고 했을 때 우리 hang이라는 동사는요, 걸려 있다, 매달려 있다 할 때 사용 가능한 표현이 되겠죠. 자, 현재 시제로 사용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진행형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A light fixture is hanging 이런 식으로요. 천장으로부터 전등이 매달려 있다. 자, 그 다음에 행이라는 동사는 말이죠. 자동사뿐만 아니라 타동사로도 사용이 가능해요. 따라서 타동사일 경우에는 우리가 무엇을 걸다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BPP라는 수동형으로 A light fixture is hung 이렇게도 걸려있는 상태를 묘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제를 바꿔서 has been hung 할 수도 있죠. 현재 완료 수동태로도 상태를 묘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매달다, 걸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가운데 suspend라는 표현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be suspended 라고 하면 be hung과 마찬가지로 걸려있는 혹은 매달려있는 상태를 묘사할 때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이미지와 함께 확인해 볼게요. 자, 사진에서 여기 페인팅, 그림 한 점 확인되시죠? 이 그림을 묘사하면서 A painting hang above a sofa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또는 진행형으로도 혹은 수동형으로도 다 매달려 있는 상태를 묘사할 수 있겠습니다. A painting hangs, 여기 S
적어주셔야겠죠. 네, 현재 시제로 사용이 돼서 상태를 또 묘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만 더 짚어드릴게요. 여기에 보시면은 꽃병, 화분 확인되시나요? 우리가 이 화분, 화병 혹은 꽃병을 묘사할 때 vase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고 영국식 혹은 호주식으로 읽을 경우에는 이 A가 R로 발음이 되는 경향이 있다 보니 vase 이렇게도 발음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화분에 심겨져 있는 식물이라고 할 때 potted plant라는 표현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좀 굴려서 읽을 경우에는 potted plant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다. 이 potted plant는 지금 어디에 놓여져 있나요?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오답으로 함정을 만든다면은 a potted plant has been placed on the ground 이런 식으로 함정 제시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다음 표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대어 있는 상태를 묘사할 때 사용 가능한 표현 바로 lean이라는 표현이죠. 근데 이 lean이라는 동사는 흔히 이제 자동사이기 때문에 전치사와 함께 어울려 쓰입니다. 어딘가에 기대어 있을 때 우리는 흔히 lean 뒤에 on 또는 against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A worker is leaning on a chair 이라 한다면 작업자가 의자에 기대어 있다 라는 의미가 되고 leaning against the wall 하면 벽에 기대어 있다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사물에 기대어 있다라고 할 때 이 lean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겠지만은 혹은 이제 우리가 어떤 신체 부위에 이렇게 힘을 실어서 기대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a worker is leaning on his elbow. elbow라고 하면 팔꿈치를 뜻하는 거고 이렇게 팔꿈치에 체중을 싣고 몸을 기대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 표현으로 네, leaning on his elbow라는 표현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관련 이미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사진에 두 명의 여자들이 확인이 되는데 이분들이 지금 난간에 기대어 있는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hey are leaning against the railing 할 수 있겠죠. 또는 이분들의 팔꿈치를 좀 볼게요. 확실하게 이 왼쪽에 계신 분은 팔꿈치로 이렇게 몸을 지탱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모습을 묘사하면서 A woman is leaning on her elbows 할 수 있겠죠. 팔꿈치에 기대어 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요. 거리를 횡단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들로 They are strolling across. 일단 우리 across라는 표현이 붙어 있으면 가로지르는 의미가 되겠죠. 이때 우리가 걷고 있는 모습을 묘사할 때 흔히 walk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겠지만 이 stroll이라는 표현은요. 산책하다, 거닐다라는 의미로 part 1에서는 걷는 동작을 묘사할 때 빈번히 등장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또는 우리가 가로질러 걷고 있다라는 표현 대신에 횡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cross를 동사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사진에 두 명의 사람들이 길을 따라 걷고 있습니다. 이렇게 묘사할 수 있겠죠? They are strolling, 따라서 걷고 있다, along the street. 괜찮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길이 나 있는 방향으로 쭉 걷고 있는 모습을 묘사할 때는 along이라는 표현을 써야만 하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따라서. 만약에 이분들이 이런 식으로 걷고 있었다면, 이런 방향으로 걷고 있었다면은 이때는 도로가 나 있는 방향으로 걷는 것이 아니죠. 길을 가로지르고 있을 경우에는 이 along이라는 자리에 across를 사용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뭔가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를 묘사하는 표현으로요. mount라는 표현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타동사 mount는 무엇을 고정시키다의 의미로 뭔가를 올려서 높이 고정시키다 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거든요. 따라서 be mounted라는 수동태가 되면 고정되어 있다의 의미가 돼요. 이때 mounted를 대신할 수 있는 표현이 있다면은 installed, 설치되어 있는 상태로도 묘사 가능하고 또 secure이라는 표현은요. 동사 원형으로 안전하게 지키다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파트 1에서는 고정시키다의 의미를 또 가지고 있다. 따라서 be secured, be mounted,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미지와 함께 확인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시계가 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러니까 고정되어서 설치되어 있는 상태로 확인이 되죠. 이 시계를 묘사하면서 a clock is mounted on the wall 할 수 있겠죠.
자, 파트 1에서는 지나치게 생소한 어휘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오늘 시험에서 제가 난이도를 중상으로 측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해커스 교재를 가지고 학습을 해오신 분들이라면 우리가 교재를 통해서 접할 수 있었던 그런 표현들이 시험에서 많이 들렸을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파트 1 리뷰하실 때요. 마치고 틀리고의 여부하고는 상관없이 모든 문장들을 다 듣고 따라 읽으시면서 쉐도잉으로 학습을 하시면서 빈출 표현들을 빠르게 익혀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파트 1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파트 3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오늘 파트 3는요. 난이도 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개개인에 따라서 체감 난이도는 약간씩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파트 3는 난이도 상, 까다로웠다, 결코 쉽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측정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most likely를 포함하는 문제,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most likely 문제는요. 원래 각 파트마다 3, 4에서 평균 한 두세 문제 정도 나오는 편이거든요. 근데 오늘은요. 파트 3에서만 6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이 most likely를 포함하는 문제의 비중이 커지면 난이도가 전체적으로 좀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요. 전개가 굉장히 빨랐고요. 또 말 빠르기 역시 굉장히 빠른 편이었습니다. 특히 특정 성우가 말을 굉장히 빨리 함과 동시에 또 발음이 확실한 건 미국식이 아닌 영국식 발음을 구사하는 그 빠른 여자 성우가 등장을 했는데요. 그분이 읽을 때마다 굉장히 부담이 되고 좀 많이 압박감을 느끼셨을 것이라 생각이 돼요. 그리고 지문 속 표현이 선택지에서 다른 말로 paraphrase, 바뀌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따라서 난이도를 상으로 한번 측정을 해보았고요. 자,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앞서 제가 most likely를 포함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라고 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런 most likely를 포함하는 문제는요. 직업이나 근무처, 대화가 일어나는 장소를 묻는 문제들 속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질문들, 첫 번째 문제로 주로 표기가 되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에서부터 조금 찝찝하게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되면은 그 지문 전체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most likely를 포함하는 문제가 왜 난이도를 높이는 변별력 있는 문제로 대두가 되느냐 하면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석할 때는요. most likely, 뭐뭐인 것 같은가로 해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화자들은 어디에 있는 것 같은가 이런 식으로요. 단서가 직접적이지 않습니다. 간접적으로 언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은 내용을 통해 유추해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확실하게 뭔가 단서를 딱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은 채 문제를 풀게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관련 표현을 듣고 유추해야만 하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질문을 확인해 보죠. 화자들은 누구인 것 같은가? 화자들의 직업을 묻고 있는 문제인데요. 자, 키워드 2개 제시해 드립니다. Sales representatives 하면 판매 직원들을 의미하고, 그리고 administrative assistant라고 했는데요. 일단 assistant는 보조 사원을 뜻하죠. support하고 assist, 도움을 주는 그런 직무를 담당하는 분들인데요. 앞에 이 administrative라는 것은 행정의, 사무의라는 의미가 되니까요. 사무 보조 직원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단서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예를 들어서 질문에서 이러는 거예요. I need to make travel arrangements for our president. 우리 회장님을 위해서요. 자, 화자가 make travel arrangements를 해야만 한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첫 번째 강력한 단서가 되겠습니다. 자, 여행 일정을 준비해야 돼요. 회장님을 위해서.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듣고 혹시라도 막 투어 가이드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일단 화자가 자신을 지칭하면서 지금 I라는 표현을 사용했죠. 우리가 화자들에 대해서 묻는 문제를 접근할 때에는 화자가 자신을 지칭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대명사에 주목해야 됩니다. 1인칭 또는 2인칭 대명사가 바로 거기에 포함이 되겠죠. 자, 그럼 화자가 해야만 하는 일이 여행 일정을 마련을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회장님을 위해서
여행 일정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I remember you. 자, you라는 것은 상대를 지칭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당신이 booked flight tickets. 비행기 티켓을 예약을 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For the sales representatives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당신이 판매 직원들을 위해서 지난번에 비행기 티켓팅 예약을 하셨잖아요. Which airline? 어떤 항공사를 사용하셨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는 화자들이 담당하는 업무가요. 자, 보세요. president를 위해서, 그리고 판매 직원들을 위해서, 이분들을 대신해서 말하자면 출장을 위한 그런 준비를 해주는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티켓팅도 대신 해주고요. 그 다음에 travel arrangements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뭐 비행기 티켓팅부터 아니면 호텔을 예약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차 같은 거, 렌트카 같은 거에 관해서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대신해서 이행을 해주는 이 화자들의 직업으로 봤을 때 가장 적절한 선택지는 둘 중에 뭐가 되어야 할까요? 바로 administrative assistant, 사무, 보조 사무 직원들이 바로 B번. 일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문에서 sales representatives 이런 표현이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함정으로 이렇게 A번과 같은 보기를 제시할 수 있겠지만 화자들의 직업이 판매 직원들일 것이라는 것은 이 부분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다만 이런 president와 그리고 다른 타 직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여행 일정을 준비해주는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이렇게 B번으로 연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어때요? 딱 들었을 때 뭔가 바로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바로 most likely를 포함하는 문제들의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은요. 파트 3에서 어떤 표현들이 등장을 했는지 앞서 paraphrase의 정도가 좀 있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어떤 표현들이 바뀌어서 표현되었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 구성원이라는 의미의 family member이라고 하면 우리가 귀로는 parents, grandma, brother, 혹은 sibling 이런 식으로 뭐 부모님들이 혹은 할머니가요, 할아버지가요, 제 여동생이에요, 동생이에요, 저희 형제가요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더 구체적으로 언급이 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요, 우리 친척, relative라는 표현은요, 사촌 의미하는 뭐 동의어로 그쵸? cousin 할 수 있고요. 또는 uncle, aunt, niece, nephew 이런 식으로 삼촌이나 이모, 조카 등을 뜻하는 표현들로 바뀔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요. 장비라는 단어는 다소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장비 대신에 지문에서는 aquarium이나요. 수족관 아니면 filtration system 여과 장치 이런 표현들로 바뀔 수 있겠죠. 또 appliance는 가정용 전자기기를 뜻하는 표현으로 더 구체적으로는 washing machine, dryer 또는 refrigerator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전자제품의 이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토익의 특징을 또 발견할 수 있는데요. 보통 우리는 귀로는 단서를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듣게 된다는 거죠. 지문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인 단서로 언급을 하고 선택지에서는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서 조금 더 큰 단어, 포괄적인 의미의 단어들로 포장을 해놓는 것을 좋아한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역으로 적용할 수 있겠죠. 스키밍을 하실 때 이러한 큰 의미를 가진 표현들을 보게 되신다면은 이거 다른 말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 의도 파악 문제가 되겠는데요. 의도 파악 문제는 이제 흔히 따옴표 문제라고도 하죠. 많은 분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문제 유형인데요. 맞춰주시면 유리해집니다. 팁을 좀 알려드리죠. 일단 자투리 시간을 가급적 활용해서 미리 의도 파악 문제의 위치만이라도 찾아서 별 표시해두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만 찾아두셔도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또 시간 여유가 좀 있다면은 미리 선택지도 다 읽어보시는 게 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정답을 찾아갈 때에는 모든 이론서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인용어구 기준, 앞, 뒤가 가장 직접적인 클루로 활용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문제를 잘 푸시는 분들은요.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연결사라든지 감탄사가 인용어구 주변에 놓여 있는 경우들도 흔한데요.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논리적인 흐름을 캐치할 수 있고 또 화자의 어떤 숨은 의도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팁을 좀 알려드리면서 오늘 의도 파악 문제 어떤 유형들이 등장했을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해커스 가족 여러분. 저는 해커스 학원 강남역 캠퍼스에서 토익 LC를 가르치고 있는 고희정입니다. 오늘 토익 총평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파트 2하고 파트 4 토익 총평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익 총평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해커스 토익 사이트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토익 사이트를 직접 방문해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토익 모바일 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으시면 굉장히 다양한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시험이 아니더라도 시험 준비하시는 동안에 다양한 자료들, 뭐 단어 시험 같은 것도 있고요. 그냥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면서 책이나 어떤 노트 같은 거 없이도 그냥 앱 통해서 공부하실 수 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으니까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험 난이도는요, 중상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요새 뭐 시험이 어렵다, 자꾸 어려워진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어쨌든 토익 시험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제가 어려우면 제 앞에서 본 사람도 어려웠을 거예요. 제 옆에서 본 사람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걱정하지 는 마시되 여러분들이 시험을 공부하실 때 준비하실 때 토익이 그렇게 만만한 시험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의 난이도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시험 보고 와서 너무 어려웠어요 라고 하는 건 사실 너무 생산적이지 않잖아요. 처음부터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좀 어려운 수준에 맞춰서 공부를 해 두셔야지 시험이 보통 난이도로 나오거나 조금 쉽게 나왔을 때 가볍게 다 맞히고 오시는 거고, 기본적으로 어렵게 공부를 해 두시면 어려운 난이도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실력 발휘하실 수 있잖아요. 특히 LC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LC 같은 경우는 초반에 약간 멘탈이 흔들리면은 뒤에까지 되게 나쁜 영향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본인이 원하는 점수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려요. 자, 파트 2부터 보겠습니다. 파트 2는 question and answer가 아니라 question and response예요. 그래서 어떤 답을 딱 제시하기보다는 돌려서 다양하게 센스 있는 보기를 많이 주는데, 이제 종류를 나눠 봤을 때 저거는 이제 질문에 따른 종류예요. 의문사, 의문문, 비의문사, 의문문, 평서문이 있고, 의문사, 의문문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누가, 언제, 왜 등등의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이고, 비의문사 의문문 같은 경우는 사실 확인의 의도, 그 다음에 제안 요청의 의도, 크게 2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밥 먹었어? 인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밥 먹을래? 인 거겠죠.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평서문. 평서문은 사실 이제 질문에 해당하진 않지만 질문의 역할로서 평서문이 제시가 됐을 때 어울리는 반응을 찾아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뭐 돌직구 대답을 우리가 공부할 것까지는 없어요. 단어가 아예 지금 베이스가 없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야 단어를 외우셔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단어 정도는 준비가 됐고 지금 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려워지는 시험에 대비를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간접적이고 우회적이고 돌려 말한다고 표현하는 그 답변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 질문. 우리 새로운 거래처 찾았나요? 이렇게 사무실에서 누가 물어봤어요. 우리 새로운 거래처 찾았나요? 그러면 이제 속 시원한 돌직구 대답은 네, ABC Supplies입니다 라고 답하면 되겠지만 이거 다들 맞추죠. 이게 아니라 자, 한번 보세요. 관련 정보를 곧 보내드릴게요 라고 말을 한 보기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나쁘지 않은데? 답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찾아주실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관련 정보는 그 새로운 거래처에 관련된 정보겠죠. 그래서 영어로 들었을 때는 새로운 거래처, 어떤 이제 뭐 supplier, 요건 이제 이름이니까 supplies라고 됐었을 거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들었을 때는 새로운 supplier를 찾았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테니까 답할 때는 information about it 이런 식으로 받아줬겠죠. 그런 것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예시를 볼게요. 야, 나 학원인데 네 자리 맡아줄까? 카톡을 보냈어요. 대화를 했을 수도 있고요. 나 학원인데 네 자리 맡아줄까? 이렇게 물어보면 돌직구 답변은 지금 해줄까? 내가 해줄까? 하는 거니까 Would you like me to가 되겠죠? 우리 수업 시간에 이거 엄청 열심히 배우잖아요. 내가 해줄까? 내가 해줄까? 제가 해드릴까요? 하는 표현. 그래서 Would you like me to? 라고 물어봤을 때 그래 주시면 너무 좋죠. 그럼 좋지. That'll be helpful. That'll be so great. 이렇게 답변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나 좀 늦을 것 같아. 그럼 이 얘기는 늦을 것 같으니까 맡아달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 답 찾아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제습기 언제 살 거야? 이건 사실 제 얘기예요. 제습기가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비도 많이 오고 습하고 자려고 누웠는데 막 이불이 너무 둘러붙어요. 기분이 너무 나빠서 우리 제습기 언제 살 거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원하는 대답은 오늘, 당장 이랬으면 좋겠는데 뭐 내년 여름에 어쨌든 시점을 돌직구로 주긴 줬어요. 근데 와, 이런 대답이 나오면 알아는 듣죠. 근데 내가 기대한 대답이 아니었던 것 뿐이지. 우리 지금 당장은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해. 예산이 없어. 돈을 아껴 써야 해. 지금 최우선은 돈을 아끼는 거야. 비용을 절감하는 거야. 이런 거 충분히 가능해요. 집안 살림에서도 회사에서도. 회사에서도 맨날 그렇게 예산을 넉넉히 안 줘요. 그리고 뭐만 하면은 그렇게 비용을 절감하라 그래요. 아무도 낭비를 좋아하지 않는다. 돈 쓰는 거 안 좋아한다. 토익에서 시간 드는 거, 돈 드는 거 엄청 싫어하는 거 다들 아시죠? 자, 그 다음에 토익 특강 가려면 강남역까지 못 타고 가야 해? 내가 분명 해커스에서 토익 특강 한다는 거를 봤단 말이죠. 가야 돼. 강남역? 강남역 못 타고 가지? 라고 물어봤더니 친구가 take the subway line number 2 해서 2호선 타고 가면 돼 라고 하면 이거 못 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중에. 그쵸? 근데 친구가 요렇게 카톡을 보내네요. 특강 종로인데? 여러분 종로 우리끼리 알겠지만 만약에 이거 한글 문제에서 나오면은 외국 사람이 이거를 풀면서 종로가 뭔지 몰라서 틀렸어요. 뭐 그런 말 할까요? 아니에요. 눈치챌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런던까지 어떻게 가야 돼요? 라고 물어봤는데 세미나는 에딘버러에서 열려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에딘버러가 동네인지 몰랐는데요. 이런 식으로 다 몰랐어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반전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어때요? 내가 데려다 줄게. 이것도 약간 예상치 못했지만 마음에 쏙 드는 대답이긴 하죠. 어떻게 가나요? 못 타고 가나요? 교통수단 물어볼 때 그냥 간단하게 뭐 지하철을 타라는 등, 버스를 타라는 등 대중교통을 얘기해 줄 수도 있지만 내가 데려다 준다. I'll give you a ride. 이거 자주 나오던데요, 요새? 잘 기억해 두세요. give a ride란 얘기는 데려다 주는 것도 데리러 가는 것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자주 나올 수밖에 없어요. give a ride. I'll give you a ride 하면 내가 태워줄게. 너 걱정 안 해도 돼. 답으로 찾아주실 수 있습니다. 자, 친구들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좀 늦는 상황에서 야, 음식 주문했어? 라고 물어봤어요. 우리 음식 주문했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제 착한 친구 질문에 되게 항상 늘 성실하게 대답해주는 친구 우리 뭐 이것저것 시켰어 나눠 먹으려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단톡방에 이제 친구들 버전을 생각을 해보세요. 모두 시켰고 모두 시켰고 모두 시켰어 뭐 이런 친구도 있고 야 너 대체 언제 오는 거야? 뭐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도 있고 너 오면 그때 딱 맞춰서 나올 거야. 걱정하지 말고 오기나 해. 너 오면은 그때 음식 나온다? 주문했지. 너 기다리면서 우리가 음식 주문 안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너 오면 딱 도착할 수 있게 음식이 딱 나올 수 있게 주문해놨지. 그래서 이거는 사실 외우는 거가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단톡방에 있는 친구들 여러 가지 버전으로 생각해 보시고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얘기하지만 그냥 다양한 MBTI의 답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가 막히게 나랑 잘 통해서 답이 쏙쏙쏙 들리는 유형의 답변이 있을 거고 뭔 소리인지는 알겠는데 왜 말을 굳이 저렇게 하지? 이해는 가지만 잘 안 맞는 성향의 사람도 있을 거고 참신하다. 참신하다. 뭐 이런 느낌을 주는 답변도 있을 건데
맞춰갖고 오시면 돼요. 그럴 때 너무 어려우면 어떻게 해라? A, B, C 들으면서 A 아닌데 B인가? C 아닌데 B네. 이런 식으로 속어법 얼마든지 이용하시고 속어법이 비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답이 되게 찰떡같이 들리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정답은 애매한데 오답이 확실히 아니어서 걸러낼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때 더 편한 걸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저 환불하러 왔는데요. 요거는 어때요? 평서문이죠. 저 환불하러 왔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직원이 담당하는 직원이 Please fill out this form 해서 양식을 작성해 주세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잠시만요. 매니저 불러올게요. 잠시만요. 매니저가 곧 올 거예요. 어울리죠? 상황이. 환불을 해주는 담당자가 매니저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테니까요. 그 다음에 이거 주문 누가 했니? 이거 주문 누가 했니? 그러면 세상 간단하죠? 누가 했니? 이런 식으로. 그래서 Justin did, 저스틴이 했는데요.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똑같이 사람 이름이 들어가는데 Maggie might know. 그래서 앞부분의 주어에 이름이 하는 이름이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맨날 우리가 익숙한 이름만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국 이름도 나오고 뭐 다른 나라 이름도 나오고 뭐 다양한 나라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제가 보기에 know가 들어가면 안다 뜻이든 모른다 뜻이든 답으로 많이 출제가 되더라고요. 뭐 땡땡땡 might know 걔가 알 거야 라든지 I don't know yet 해서 아직은 모르겠어 라든지 know가 들어가는 보기는 일단 정답이 될 확률이 높다. 주어 못 알아들었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그 문장에 동사가 뭐였는지 캐치하려고 애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매기가 알걸요 말고 자 누가 했니?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부서의 누군가가 했어요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someone 이렇게 시작하는 보기가 있다면 그것도 누구에 해당하는 정답에 잘 어울리는 유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음식이 언제 도착해? 제가 이거 만들 때 배가 좀 고팠어요. 계속 지금 예시가 음식, 주문 막 이런 걸로 나오는데 이해를 좀 해주세요. 음식이 언제 도착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땐 언제 오는 거야? 시켰는데 왜 아직도 안 오는 거야? Within 10 minutes. 금방 와. 10분이면 와. 10분 안에 온댔어. 근데 아니 내가 배달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알아? 그냥 네가 앱 봐봐 할 수 있죠. 이런 건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뭐 새삼스럽게 여러분들이 요새 어려워졌어요 라고 들어갈 만한 그런 문제는 아니고 자, 잘 모를 때는 몰라 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하면 알 수 있어 라고 네가 원하는 정보를 find out,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답변이 늘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좀 캐주얼하게 넣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시험 범위가 회사 생활이잖아요. 그럼 회사에서 뭐 언제 미팅이 시작하나요? 몰라요? 한다든지 미팅 어디에서 열리나요? 몰라요? 한다든지 뭐 그랬다가 이제 회사 생활이 굉장히 짧아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보다는 ask Cindy한테 물어보세요. Call this number, 이 번호로 전화 한번 해보세요. Check the website,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런 식으로 네가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방식을 제공하는 게 사실 두루두루 많이 쓰이는 정답 유형인데 그럴 때 찾아봐 라고 하는 거랑 봤어? 라고 물어보는 거랑 사실 같은 의도겠죠. 정답이 질문의 형태로 나올 수 있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야 음식 언제 오냐? 라고 했을 때 앱 좀 봐봐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앱 봤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가 ask 명령문의 형태로 나올 수도 있지만 did you ask? 이렇게 의문문의 형태로 나와도 똑같다. 그래서 형태가 너무 어렵다. 그냥 동사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마스크 주문할 거야? 뭔가 주문할 건지 물어보는 상황에서 이거는 근데 항상 기억해 두세요. 파트 2뿐만 아니라 파트 3에서도 되게 많이 쓰는 그 대화 스타일이거든요. 주문을 여러분 언제 해요? 뭔가를 주문할 때 제가 자꾸 음식 예시를 들어서 헷갈리실 것 같은데 그런 거 말고 사무용품 같은 거 주문할 때 언제 주문을 하냐면 없을 때 주문하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없을 때, 부족할 때, 재고가 다 떨어졌을 때 보통 주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 마스크 주문할 거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주문한다, 안 한다의 의도도 있지만 지금 재고가 충분한가요? 지금 재고가 충분한가요? 약간 요런 것도 생각을 해보실 수 있어야 돼요. 요거를 딱 바로 한 번에 이어서 생각하실 수 있으면 진짜 자연스럽게 풀리는 문제가 많아요. 마스크 주문할 거야? Maybe 2 boxes. 이렇게 나오면 누구나 다 맞췄겠죠? 근데 요런 거. 지금은 충분해. I have enough now.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게 바로 너 주문할 거야? Have enough 충분히 있어서 I don't need to order. 주문 안 해도 된다. 부정의 답변을 이렇게 돌려서 말을 하는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의문사, 의문문 같은 경우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아니면은 모르겠다라고 답을 하고 비의문사, 의문문 같은 경우는 긍정이나 부정으로 답을 하잖아요. 그래서 돌려 말하는 답변은 의문사, 의문문보다 그 긍정, 부정을 얘기하는 비의문사, 의문문에서 긍정, 부정이라는 표현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돌려서 말하는 답변이 많이 나오니까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트 4로 넘어가 볼게요. 파트 2에 비해서 파트 4가 조금 임팩트가 적었지 않나, 약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도 전형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은 빠지지 않고 늘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좀 짚어볼게요. 자, What does the speaker suggest? 에서 3번에서 좀 많이 나오는 문제죠. 실컷 얘기를 하고 그래서 화자가 어떡하래요? 뭘 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suggest나 recommend를 많이 물어보는데 사실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suggest하고 recommend 하는 거는 좀 오지랖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아닌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suggest나 recommend가 나오는 문제는 앞 상황의 빌드업이 뭔가 프로블럼인 경우가 많아요. 뭔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뭔가 문제점이 있는 상황에서 그니까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you can, you should, Why don't you 하는 표현이 일반적이고 요거까지는 많이 안 외우셨을 수 있는데 한번 외워보실까요? You may want to, you may want to. 여기 may는요, you might want to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you may want to, you might want to 라는 표현도 뭐뭐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라는 말투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방금 했던 얘기인데 바로 나왔네요. 프로블럼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예요? 라는 질문을 우리가 딱 보면은 보기에 A, B, C, D가 다 부정적인 보기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착착착 눈으로 찾을 때 대표적인 거 뭔가가 not working, 작동하지 않는다. 뭔가가 delayed, 일정이 지연됐다. 뭔가가 missing, 빠졌다, 누락됐다, 찾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not enough. not enough는 충분하지 않다 보다는 부족하다.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안 된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는 표현 중에 하나죠. 근데 오늘 하나 새로 배우실 거는 요런 표현. 뭔가 자료에 틀린 부분이 있다. 표현이 좀 많죠. 근데 요거는 제가 어느 문제를 풀어봐도 항상 3개가 다 나오더라고요. inaccurate라고 들리고 incorrect라고 한 번 더 언급이 되고 보기에는 have an error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뭐 어떻게든 inaccurate, have an error가 언급이 되고 incorrect가 정답이든지 무조건 3개가 약간 햄버거, 감튀, 콜라처럼 늘 반복적으로 등장하니까 꼭 외워두세요. 부정확한, 자료가 틀렸어, 잘못됐어, 수치가 잘못됐더라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inaccurate, incorrect, have an error. 그래서 꼭 기억해 두세요. 엄청 자주 나와요. 자, 그 다음에 who is the speaker? 요거는 사실 꼭 파트 4뿐만 아니라 파트 3에서도 남자가 누구예요? 여자가 누구예요? 이런 거 물어볼 때 똑같이 써먹으실 수 있는데 남 얘기 안 하죠. Our hotel, our factory 해서 이제 우리 호텔이고 우리 공장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특히 파트 4에서는 이렇게 불특정 다수를 앞에 놓고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녹음된 거를 이제 공지를 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파트 3에서처럼 그냥 같이 일하는 동료 직원의 느낌보다는 조금 관리자, 책임자, 담당자 느낌의 직책이 훨씬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as 뭐로서 내가 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이런 식의 구조가 등장하는 거죠. as a production manager 하면 공장에서 생산 관리자로서 그다음에 as a manager at this hotel 그럼 똑같이 호텔이더라도 내가 호텔 매니저인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식의 말투가 등장한다든지 그 다음에 요 chief officer는 뭐냐면 보통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CEO 하면 익숙하시죠? Chief Executive Officer 하는 거고 CFO 하면은 Chief Financial Officer 해서 여기에 담당하는 분야? 부서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묶어서 그냥 Chief Officer 이라고 외워두세요. 점수 잡는 Hackers.